미국 의대 치대 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전해주시는 곳이죠.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와, 6월이 됐습니다. 이제 6월 5일까지 1차 지원서를 접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거든요. 스템 학생들은 이제 다 지원서 냈겠죠? 예, 저희 학생들은 지금 지원서 다 냈고요. 네. 이제 이 지원서를 낸 다음에 약간 MCAT 점수가 애매한 학생들, 좀 MCAT을 더 한 번 더 보겠다 이런 학생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학생들은 원서를 제출한 다음에 다시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이렇게 시험 봐서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MCAT을 이제 봐서 업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좀 많나요? 저희가 상담한 결과로는 많아요. 생각보다. 네. 학점은 좋은데 네. 생각보다 MCAT 점수가 잘 안 나와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네. 근데 대개 보면은 저희는 여태까지 학생들 지도를 하면서 MCAT 준비를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MCAT에만 집중을 해서 점수를 올려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딴 일을 하면서 시간 날 때 MCAT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실력 발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더 효과를 올릴 수 있다. 그렇죠. 이게 MCAT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되고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인턴십을 하면서 공부를 하겠다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 같이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참 자기의 그 실력을 발휘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의대 진학하는데 학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MCAT 점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의대를 준비하는데 무엇이 지금 내한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지 이걸 좀 망각하는 경우가 좀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어디서 리서치를 한다 그러면 리서치하는 게 재미나니까 이렇게 당장 준비해야 될 이런 MCAT이나 이런 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학점도 좋고 또 딴 이러한 익스피리언스나 리서치 경험도 아주 좋은데 MCAT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의대 진학하는데 고전하는 이런 친구들을 가끔 봐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의대 준비를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준비하는 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갭이어를 하면서 아예 시간을 잡고 MCAT 공부를 하겠다라고도 많이들 결심을 하던데요.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네. 약간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 다니면서 MCAT을 준비해도 쉽게 고득점이 나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 가운데에서 MIT에서 리서치하면서 MCAT 한 4주 공부하면 고득점 나오더라 하면서 하는 이런 친구들 사이에 있다 보면은 네. 자기도 그럴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리서치하면서 중간중간에 공부해서 시험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MIT 친구도 그렇게 하니까 510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똑같이 하다가는 고생할 수가 있으니까 네. 본인의 실력이나 능력을 충분히 좀 알고 네. 거기에 맞게끔 대처를 하고요. 일단은 의대 준비는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시간을 좀 넉넉히 갖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럼? 그렇죠. 만에 하나 하나 잘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게 한두 달 만에 회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1년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 4주 공부했는데 고득점이 나왔다. 그렇다고 나도 그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네. 그 의대 측에서도 졸업한 후에 잠깐 갭이어를 한다거나 쉬거나 몇 년이 있다가 지원을 해도 별로 그렇게 신경은 안 쓰나요? 미국의 경향이 네. 로스쿨 가는 학생들도 그렇고 네. 의대나 치대 가는 학생들도 그렇고 공부를 한 다음에 충분히 경험을 하고 사회 경험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경우를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그 로스쿨 가는 학생들 보면은 대학을 졸업 맞고 곧바로 지원하는 경우보다 아니면 로펌이나 이런 데서 인턴십을 하고
그런 경험을 갖고 지원하는 경우가 훨씬 잘 가는 경향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의대 치대 준비하는 학생들도 성적이 우수하다고 내가 대학 다니는 동안에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에 난 충분히 의대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원하는 학생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분야에서 한 10년 이상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의대 치대 지원하는 학생들 가운데 아카데미 스코어가 좋은 학생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인터뷰 못 받고 합격을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네. 약간의 아카데미 스코어가 조금 부족하다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봉사활동이나 리서치 활동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인터뷰를 받고 합격할 수 있는 게 미국 의대 치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일단 이제 MCAT을 다시 보려는 학생들은 원서를 제출을 했단 말이죠. 그럼 언제까지 이제 시험 본 거를 받아주나요? 미국 의대 원서를 주관하는 기관에 이렇게 웹사이트에 올려 있는 거 보면은 9월까지 시험 본 것은 받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9월 달에 시험 보기로 결정되어 있을 경우에 그 원서에 내가 시험 볼 날짜를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 보고 나서 그게 자동적으로 그 MCAS라는 기관으로 보내져서 점수가 뜨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치대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까지 DAT 점수를 제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치대 같은 경우는 아직 여유가 있죠.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MCAS를 다시 한번 보겠다 했을 경우에는 아마 9월에 보는 거는 조금 늦은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8월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플랜을 잘 짜서 8월에 시험 봐서 점수만 2, 3점이라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보라고 해요. 네.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MCAT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이 준비하고 아마 다시 한번 또 시험을 봐서 올릴 수 있겠네요. 저희 이번에 캠프에 예. 등록한 학생들을 보면은 거의 80%가 한번 시험 봤다가 네. 이거 혼자서는 안 되겠다,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오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다음번에 또 겨울방학이 또 열리게 되니까 그때도 또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 이제 의대 치대 지원서를 내고 그 다음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담할 때도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네. 의대 원서 낸 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1차 지원서를 낸 다음에 저희가 지도하는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2차 지원서 작성을 빨리 해라. 네. 이렇게 많이 권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학생들이 한 30여 군데 의대를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각 의대에서 그 원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은 2주 안에 2차 지원서를 작성해서 보내라 이렇게 많이 레코멘드를 하고요. 네. 그전에는 대개 2주 안에 이제 접수를 해라 이렇게 권하긴 했지만은 요즘에는 그 데드라인을 정해주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딱 10일 안으로 이걸 꼭 접수를 해야 된다. 뭐 며칠까지 접수를 해라.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척 바빠요. 그럼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은 한꺼번에 막 날라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고요. 네. 또 1차 지원서는 빨리 내는 게 좋다고 해서 서둘러서 막 접수를 하는데 2차 지원서는 많은 학교에서 한꺼번에 날라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1차 지원서는 빨리 냈는데 2차 지원서는 막 9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래도 가고 싶은 학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학교부터 2차 지원서 작성을 빨리 해서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접수를 하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 순위에서 밀려난 학교는 그래도 8월 말까지는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게 좋다. 네. 이렇게 학생들한테 권하고 있어요. 네, 네. 2차 지원서도 학교별로 좀 다른가요? 그 내용들이? 많이 다르죠.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는 질문이 막 50가지가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질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네. 좀 생각하기가 좀 아주 애매한 이러한 질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의외로 1차 지원서 에세이나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2차 지원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쓰는 것이 무척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학교에 너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네. 이런 거 쓰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네.
어떤 경우에는 약간 그 크리티컬한 문제에 대해서 쓰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의 문제점과 좋은 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런 경우는 좀 괜찮은데 네. 좀 애매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걸 쓸 때에 내가 쓴 것이 맞는지 이렇게 써도 되는지 또 이러한 것들을 네. 조금 걱정하고 네. 하죠. 스템 연구소에서는 그런 것도 다 학생들한테 점검을 해주시겠네요. 관리를 해주시니까. 저희는 그 좀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시 하는 그 의사분들이 뒤에서 다 도와주고 있어요. 그 원서 작성하는 거부터 해서 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에디팅 하는 거, 또 인터뷰 연습하는 것까지 다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저희 지도를 받고 의대를 다니고 또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시 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연락을 줘요. 자기가 의대 다니면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후배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러니까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면은 자기한테 이렇게 연결을 시켜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요. 만약에 특정 의대의 어떤 학생이 인터뷰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의대를 다니거나 아니면 그 의대를 졸업한 학생을 연결해서 인터뷰할 때에 좀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또 교수님 성향들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또 도움을 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의대를 준비 중인 학생들, 학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게 이제 봉사활동이라고 들었거든요. 학기 중에는 공부하느라고 이제 아무래도 봉사활동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이번 여름방학이 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은 그 아카데미 스코어, 뭐 GPA라든가 MCAT 점수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학생들의 문제점은 이제 좋은 학교에서 그 정도 점수 받은 학생들 간의 경쟁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학점과 MCAT 점수가 좋으면은 나는 명문대 지원할 거야. 명문대 의대를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경험한 거로는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딴 학생들에 비해서 어떤 이러한 그 익스피리언스나 아니면 봉사활동 이런 게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탑 메디컬 스쿨을 지원할 정도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나와 같은 점수인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 아카데미 스코어보다 내가 딴 학생들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어떤 학생들은 뭐 리서치에 대해서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학생들은 막 아프리카에서 막 6개월, 8개월 봉사활동 하다 온 학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개성이라든가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원서를 내야 될 거예요. 단순히 의대에서 요구하는 뭐 쉐도잉을 몇 시간 했고 봉사를 몇 시간 했다 이런 거 갖고는 사실 명문대에서는 인터뷰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학점과 MCAT 점수가 좋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제 너무 거창한 특별한 활동이 아니어도 내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봉사활동하는 거 이런 거는 또 알아줄까요? 기본적으로 의대 지원할 때에 봉사활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클리니컬 봉사활동이냐 아니면 넌 클리니컬한 거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클리니컬 쪽으로 한 두 가지 정도는 해야지 되고 넌 클리니컬 쪽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으면 딱 좋다고 봐요. 그래서 봉사활동 가운데서 하나는 넌 클리니컬한 경우에는 약간 뭐 요즘 많이 의대에서 강조하고 있는 소셜 저스티스 쪽으로 관련된 그러니까 소수 뭐 민족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이너리티 분야 쪽으로 좀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홈리스들을 위한 뭐 봉사활동을 하고 뭐 계모 활동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활동들이 있으면 좋고요. 클리니컬 쪽은 학생들이 병원에서 일을 하면은 의대에서 되게 좋아할 거다 생각을 하고 그 대형 병원에서 인턴십 하는 거를 되게 원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요. 근데 그 대형 병원에서 한 일이 뭔가가 사실 더 중요해요. 대형 병원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개인 병원에서
그 오는 환자들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거의 의료진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활동을 의대에서는 더 크게 쳐주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었던 게 무엇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진이나 아니면 네. 환자 옆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관찰하고 한 이런 활동이 중요한 거지. 네. 대형 병원에서 뭐그 심부름을 한다거나 안내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네. 사실 의대에서 그렇게 크게 크레딧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안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본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치대에도 봉사활동을 많이 보나요? 치대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아카데미 스코어만 좋으면은 뭐 인터뷰 받고 들어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4년 전부터는 치대 원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네. 활동 위주를 강조하는 쪽으로요. 그래서 그전에는 학생들이 봉사를 했건 쉐도잉을 했건 한 150 캐릭터로 그걸 쓸 수 있었는데 지금 600 캐릭터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의대처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성적만 좋으면 다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성적이 좋다고 해도 이러한 활동 내역에 있어서 열심히 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인터뷰 받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치대 준비하는 학생들도 물론 의대만큼은 아니지만은 아카데미 스코어도 그렇고 이런 각종 활동한 내역도 그 리서치한 이런 활동 내역도 되게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대하고 다른 점은 치대는 어떤 상 받은 내역이나 이런 거를 5개까지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저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치대 준비하기 위해서 무슨 활동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상 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상 받은 게 없대요. 네네. 고등학교 때는 받았는데 대학교 때는 그런 게 받은 게 없다고. 그래서 사실 치대 지원할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도 열심히 한 모습이 보여야 되지만은 상 받고 수상 경력이 한 5가지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상 경력에서는 또 장학금 받은 거, 어디에서 네. 봉사상 받은 거, 또는 또 연구비를 받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치대를 준비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번 여름방학도 알차게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난 이제 학년에서 학점이 안 좋았던 학생들은 이번 여름방학 때 좀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런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만약에 이제 의대를 갈 정도의 학점이 안 좋다. 예. 그러니까 이 점수 갖고는 의대 지원을 못할 것 같다. 아니면 이 점수 갖고 치대를 지원할 수 없을 것 같다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그거를 만회를 하려고 방학 때도 막 수업을 듣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방학 때는 학기 중에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이런 활동 중심으로 하고요. 만약에 내가 의대는 가고 싶은데 성적이 3.5밖에 안 됐다. 이런 경우에 방학 때 조금 더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졸업 후에 포스펙 프로그램에 가서 내가 점수를 올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네. 오늘 또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 통해서 미국 의대 치대 진학과 관련된 정보 전해드려봤는데요. 이제 지원서를 한창 넣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함께 해봤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문의해 보셔도 좋습니다. 714-264-2244, 714-264-2244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스템 연구소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미국 전 지역 또 한국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폴정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